3월에 주식시장이 시작되고 지난 며칠 동안 변동성이 대단했는데요. 주식을 최근에 시작한 분들 많이 놀랐겠지만 투자 경력이 10년이나 20년 된 분들도 지난 이틀간의 하락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하락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변동성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3월 5일 시장의 상황이 일부 진정되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변동성의 요인들이 아직 해소되지는 않았고요. 당분간 이러한 급변동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매매가 투기성 거래가 되지 않고 전략적인 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상승의 조짐이 좀 보였었는데요. 지난밤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성공했고 또 아침에 선물 시장과 프리마켓에서 이미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한번 단타를 해보려고 종목을 찾고 있었는데요. 현재 영상을 녹화하는 3월 5일 목요일 기준으로 새롭게 상장하는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K뱅크인데요. 이미 오늘 상승장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상장하는 종목이 있다면 단타하기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정규장 개장과 함께 K뱅크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먼저 일봉 차트를 볼게요. 오늘 상장했기 때문에 일본 캔들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등락폭은 시가 대비 종가는 대략 7.4%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본 기준으로 저희 매매 타점을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수익을 낸 것으로 나오는데요. 실제 분봉상으로 어떻게 매매가 진행됐는지 매매 흐름에 따라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1분봉 기준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1분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우선 매매 흐름에 따라 설명을 하기 위해서 1분봉 캔들 30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면 9시에 장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매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락이 나와서 다음 틱에서 두 번째 매수 그리고 세 번째 매수를 했습니다. 단타 매매에서 초단타 매매를 할 때 장 초반 시초가 무렵에 대략 어느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는지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요. 오늘은 제가 종목에 진입할 때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장 초반 진입을 할 때 여기 비중을 보시면 대략 1000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수에 1000만원, 두 번째 매수에서도 여기서도 1000만원, 세 번째에서도 이렇게 1000만원씩 현재 3번에 걸쳐서 3000만원을 진입을 했고요. 대략 평단가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략 10분 정도를 이렇게 지켜보는데 아래 8,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눌림목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후에 9시 10분 정도 지날 무렵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저는 전체 물량을 매도 청산하고 종목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틱에서 다시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는 이전과 대비하면 분명히 고점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제가 종목에 진입한 비중은 갑자기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확인을 한번 해보면 대략 200주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점에서는 크게 들어가고 고점에서는 작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또 한 번의 매매 사이클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틱에서도 이렇게 연이어 두 번 매수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8,000원 대비 높은 가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비중은 크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내역을 보시면 200주, 그 다음 두 번째 매수에서는 100주, 이렇게 300주 매수가 있었고 다시 1% 수익 구간에서 전체 물량 매도 청산, 그 다음 틱에서 계속 음봉이 나오길래 매수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나누어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고점이니까 종목 진입 비중은 작았을 거고요. 그러다가 9시 20분 무렵이 지나서 이렇게 갑자기 큰 하락이 나왔죠. 자, 이때는 어떤가요? 이전에 형성된 저점과 거의 비슷한 위치까지 내려온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키워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는데요. 매수한 비중을 보면 337주를 매수를 했고요. 그렇다면 앞에서 400주 조금 넘게 매수했고 뒤에서 300주가 넘었기 때문에 대략 평단가는 이 부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반등이 나올 때 1% 구간까지 상승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전체 물량을 청산하면서 다시 한번 작은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단타 매매를 할 때 이렇게 여러 번 나누어 사고 1%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오면 전체 물량을 청산하는 방식으로 계속 수익을 모아가는데요. 자, 잠깐 화면을 지우고 대략 9시 30분 무렵까지 왔을 때 아주 중요한 선이 하나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여기 상방에 있는 9,460원 라인인데요. 상방 저항선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저는 장중에 이렇게 매매를 하다가 의미 있는 선이 나오면 표시를 해두는데요.
다음번 이 구간은 아주 강한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매도나 손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방 저항선을 하나 표시를 하고 다음 틱 음봉에서 또 한 번 종목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는 하방에 있는 라인보다 상당히 고점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종목 진입 비중을 보면 100주 정도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차트를 계속 키워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설명했던 마지막 매수 위치가 여기였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금 흘러내려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두 번째 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 정도의 상승 구간이 나와서 여기에서 전체 물량을 매도 청산했고요. 이번에 매도한 양봉 캔들을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관통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파란색 이동평균선이 10분 동안의 평균을 나타내는 10분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이 10분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저점, 여기가 아주 좋은 기준선이 또 될 것 같고요. 여기 가격대가 9,100원 정도 되는데 저는 여기를 하방 지지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초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중간중간 이렇게 표시를 해두지 않으면 자칫 매매 관성에 빠져서 불필요한 매매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뇌동 매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중간에 표시를 해두는 습관을 가지면 좋은데요. 아무튼 계속 다음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양봉에서 이렇게 곧장 진입을 하기는 했지만 그 다음 10분 이동평균선을 지지받는 십자도시에서 두 번째 매수를 하고 이미 이전에 표시해둔 상방 저항선이죠. 제가 표시해둔 위치에 왔을 때 바로 매도 청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욕심을 부리고 다음 틱이 상승할 거라는 기다림보다는 일단 저항 위치에 왔을 때 매도 청산을 하고 다시 진입을 하는 게 나은데요. 실제 이후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볼게요. 이전에 표시해둔 9,460원 라인에서 주가가 더 상승하지 않고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종목 진입을 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죠. 상방에 제가 표시해둔 저항선 위치에서 매도, 그리고 또 한번 수익을 챙겼고요. 이런 식으로 상방의 저항선과 하방의 지지선을 표시해두면서 그 안에서 파동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다음 흐름 보겠습니다. 이후에 음봉이 연이어 나오는 동안 두 번의 매수가 있었는데요. 다음번 매도 위치도 제가 표시를 해둔 저항선 9,460원 구간에서 이렇게 매도 청산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새로운 마크가 하나 있는데 제가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노랗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둔 이유는 뭐냐면 이전 거래에서 매도를 할 때 전체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체 물량을 매도하지 않고 분할 매도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혹시나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보다 큰 수익을 노리고자 하는 작은 욕심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이후에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것이고 제가 단타 매매를 할 때는 분할 매도보다는 전체 물량을 청산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욕심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아무튼 이후에 주가는 조금 하락이 나왔는데요.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역시 분할 매도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 매수가 있는데 아래에 보시면 뭔가 글자를 이렇게 적어두었죠. 이것도 제가 장중에 매매를 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표시를 해둔 것인데요. 아랫부분에 있는 MACD의 오실레이터를 좀 참고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아래의 오실레이터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부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멘트를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주가를 보시면 현재까지는 잠깐 상승이 나올 듯 하면서 반등의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을 지우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두 번째 매수를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둔 이후에 잠깐 반등이 나올 듯 했지만 결국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조지표를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요. MACD가 과매도를 마무리하고 다시 오실레이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세 번째 매수가 있었는데요. 계속 차트를 더 키워볼게요.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이 나왔는데요. 세 번째 매수를 한 이후에도 10분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MACD를 다시 점검해 보면 두 번째 과매도 구간이 끝나면서 오실레이터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차트상 캔들은 제가 아랫부분으로 하방 지지선에 표시해둔 9,100원 선, 여기를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고요. 그래서 네 번째 매수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비중이 조금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00주 분량으로 4번 매수가 있었고
표시해둔 지지선 위치에 왔을 때 여기에서는 300주 분량을 진입하면서 중간 분량으로 한번 크게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평단가는 대략 9,200원 선 이 정도에 와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왔을 때 종목을 탈출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차트 흐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나요? 추가 하락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뇌동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코멘트를 하나 넣었는데요. 5선이 아니라 10분선인데 잘못 표시가 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이평선 회복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탈출 모드로 지정가 매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표시해둔 지정가가 아랫부분에 있는 8,800원 선이고요. 이 부분에 올 때 마지막 물량을 매수하고 수익보다는 본전에서 탈출하는 전략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이 8,800원 선은 이전에 있던 위치로 보면 시초가 무렵에서 장 초반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위치입니다. 그리고 뇌동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매물을 표시해 두었는데 우선 탈출 성공을 목표로 하고 초록색 이동평균선인 60선을 돌파한 후 다시 진입하자 이렇게 매물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주가는 상방에 있는 이 60선을 뚫지 못하고 여러 번 윗꼬리가 만들어지다가 결국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아랫부분에 있는 시간을 한번 보시면 제가 마지막 매도를 했던 시간이 10시 30분을 지난 시간입니다. 단타 매매에서는 10시 30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매매 회전의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대부분 단타 매매는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특히 이렇게 장중에서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윗꼬리가 두세 번 정도 나오면 저는 대부분 단타 매매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한 종목을 하루 종일 끌고 가면서 단타 매매를 어떻게 이어가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는 큰 비중으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적당한 비중으로 짧은 매매를 끊어가면서 수익을 모아가는 방식, 그리고 10시 반 이후에는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고 단타 매매는 마무리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가감 없이 전체적인 매매를 보여드렸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매매를 하나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매매 방법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본인만의 매매 방법을 만들어가면서 최대한 뇌동매매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러한 방법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